론진 요즘에 폼 미쳤죠? 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론진, 모델은 신형 하이드로 콘퀘스트입니다. 요즘에 론진이 만들어내는 모델마다 데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 데이트의 정점을 찍어버린 신형 핫콘, 스펙과 사이즈감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39mm, 정말 이상적인 다이버 워치 사이즈고요. 11.7mm로 두께는 얇은 편, 48.1mm로 러그 토러그는 은근히 깁니다. 러그 20mm, 메쉬 브레이슬릿은 155g, 오이스터 부슬은 167g으로 둘 다 그렇게 무거운 시계는 아닙니다. 리뷰 시점을 기준으로 350만원, 칼리버 L888.5, 72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 30바, 300m, 방수, 17cm의 손목 둘레에서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제 시각에서 조금 더 뒤에서 주머니 샷, 측면에서 제가 알고 있는 론진은 원래 마스터 컬렉션을 중심으로 40대 이상의 남성을 타겟으로 잡은 비교적 고전적인 감성의 시계 브랜드였습니다. 론진의 말을 빌리자면 엘레강스와 헤리티지로 포장할 수 있지만 좋게 말하면 중후함, 나쁘게 말하면 올드함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브랜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브랜드의 감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신형 레전드 다이버부터 그 낌새를 느꼈는데요. 오리지널 레전드 다이버를 비교적 캐주얼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출시된 스피릿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이건 특정 모델을 복각하거나 재해석한 게 아니에요. 전에 없던 새로운 파일럿 워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아이코닉처럼 보여줬단 말이죠. 과거의 헤리티지에서 정답을 찾는 게 기본이 되어버린 현대의 워치메이킹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준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론진의 소속사인 스와치 그룹은 리치몬드와 다르게 굉장히 대중적인 컨셉을 추종하는 그룹입니다. 각자가 독립적인 생태계를 갖길 원하는 리치몬드와 반대로 스와치 그룹은 소속 시계 브랜드들 서로가 서로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티소, 미도, 오메가라는 확고한 메스티지한 줄기를 기반으로 밀리터리는 해밀턴, 하이테크와 소재는 라도, 헤리티지는 론진 정도로 세분화되었다면 지금은 티소, 론진, 오메가라는 줄기에 오히려 미도가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 출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 신형 핫콘은 앞으로 론진이 어떤 브랜드가 되고 싶은지를 말해주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시계 다이얼 디자인 베이스는 론진의 어드미러를 참고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핸즈의 디테일과 다이얼의 질감 정도의 차이만 있는데요. 다이얼의 질감은 블랙 레커입니다. 세이코 프레사지 라인이 전개하는 레커 혹은 에나멜의 경우 종류에 따라 쭈글쭈글한 질감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설프게 만들면 저렴해 보이지만 완성도에 따라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핫콘의 경우에도 레커 위에 비슷한 질감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글래스 위에 입혀진 필름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블랙 레커 다이얼에 의도적인 질감이 들어갔는지는 추후 필름을 벗겨서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블루폰트 하이드로 콘퀘스트, 원형 아플리케 인덱스, 직사각형 아플리케 인덱스, 변형된 소드엔즈, 가격대에 비해서 상당히 깔끔한 퀄리티 컨트롤을 보여줍니다. 케이스의 디자인은 롤렉스 서브마리너와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미드 케이스의 모양, 러그의 두께감과 곡률, 베젤의 디자인, 같은 플랫폼을 공유한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많이 닮아있어요. 단순히 시계의 디자인이 닮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브마리너의 핵심적인 색상인 그린과 블루, 그리고 다이얼과 베젤의 색상 조합까지도 굉장히 비슷해요. 케이스 디자인에 한해서는 론진다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콘퀘스트 케이스의 헤리티지는 세숫대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글래스와 다이얼 사이의 광활한 공간이 컴플리케이션을 염두에 둔 여분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론진 정도의 워치메이커가 그런 무리수를 둘 것 같진 않고요. 의도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르호나 챕터링이 두꺼운 걸 싫어하지만 콘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방대하고 두꺼운 챕터링이 주는 깊이감이 콘퀘스트만이 줄 수 있는 헤리티지이자 매력이라고
베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이드로가 앞에 붙으면서 이 르호가 기성 모델 수준으로 타이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드는 생각인데요. 얇은 두께가 중요한 드레스워치나 스틸 스포츠의 경우에는 르호가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단단한 느낌이 필요한 필드워치나 툴워치의 경우 약간의 두께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다이버는 베젤이라는 특수성도 있어서 르호가 너무 얇아지면 입체적인 매력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커버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정면에서, 아래에서, 측면에서. 무브먼트는 칼리버 L888.5 에타가 론진을 위해 만들어주는 무브먼트입니다. 72시간의 긴 파워 리저브에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으로 기본적인 자성을 잡았어요. 사실 시계의 개수가 늘어나다 보면 파워 리저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항자성과 조정의 정도인데요. 항자성은 대기업의 특권이라 더 이상 파고드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같은 무브먼트라고 하더라도 조정에 따라 무브먼트의 질은 천차만별입니다. 1단계인 스탠다드 등급의 범용 무브먼트는 맨헤라나 알코올 중독자 여자친구 같은 느낌이고요. 2단계인 엘라보레도 좀 부족하고 3단계나 4단계 정도로 깔끔하게 조정된 안정적인 무브먼트는 시계와의 이혼을 최대한 뒤로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크라운을 만질 때 핸즈셋이 튀는 것도 없고 데이트가 넘어가는 느낌도 좋고 와인딩을 하는 감각도 단단하고 불완전한 느낌이 전혀 없는 무브먼트는 가격 대비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신형 하코는 두 종류의 브레이슬릿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브레이슬릿에 선택권이 없어요. 다이얼과 베젤의 색상이 같으면 오이스터, 다르면 메쉬 브레이슬릿이고요. 시계에 필름이 붙어있어서 상세한 빌드 퀄리티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오이스터의 경우에는 미세 조정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왔다, 그리고 케이스와의 약간의 유격이 있다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고요. 메쉬 브레이슬릿의 경우에는 추가금을 주고서라도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정도. 그런데 메쉬 브레이슬릿은 손목 둘레가 받쳐줘야 합니다. 엔드링크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목의 여분이 커버해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오이스터로 가는 게 나아요. 신형 하콘을 통해서 론진의 파이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이 디자인은 그만큼 쉽고 빠르게 잊혀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특정 상위 아이코닉이 떠오른다는 건 장기적으로 꽤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론진은 볼륨과 개성 사이에서 이번에는 볼륨에 좀 더 큰 비중을 실은 것 같아요. 하지만 론진이 가지고 있는 워치메이킹과 폭력적인 힘을 가진 뒷배와 압도적인 가성비와 완성에 가까운 다이버 디자인, 그리고 아쿠아레이서와 블랙베이가 올라가 버리면서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300만원대 중저가 다이버 시장을 놓치는 건 너무나 아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